오랜만에 뵙는 원자력 엑스파일 둘이 같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자력 안정화 미래 이종입니다. 네,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먼저 인사를 하셨네요. 네. 아, 잘하셨어요. 아무튼 오늘 주제는 제가 예전에 한두 달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말을 듣는다. 저희가 이제 그 보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거의 실시간으로도 하고 여러 차례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천공말도 안 듣는다. 천공말을 안 듣는 부분도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엑스파일이니까 당연히 원자력 관련해서 천공이 예전에 한 말이 있어요. 2013년도에.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무지하고 학력도 짧다, 가방끈이 짧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뭐 학력의 수준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봐요. 뭐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공부를 하는 건 학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 천공이라는 사람의 그 강연, 소위 강연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통령 부부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실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잠깐 살펴볼 텐데 천공이 무슨 말을 합니까? 대충. 천공이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보면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전혀 과학적이거나 그런 지식적인 기반 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감으로 얘기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사실 이 원자력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학기술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해서 제가 유심 있게 좀 봤습니다. 봤더니 내용이 좀 산재돼서 듣는 사람이 약간 좀 핵심적인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럴 정도로 내용을 좀 했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정리된지는 조금 이따가 두고 보시죠. 사실 이제 토막토막 내가지고 천공의 요 말을 빼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저는 뭐 직접 가서 들어보기도 했지만 말 자체가 어떠냐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박근혜식 말투 있죠. 박근혜. 그것이 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의 말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처음부터도 너무 좀 이게 맞나? 저 말을 듣고 박수 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막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얘기들인데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천공은 원자력에 반대한다. 예,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전은 가난한 나라에서 돈 적게 들이기 위해서 쓰는 것 뿐이지 원전은 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2013년도 강의거든요. 근데 천공하고 윤석열하고 만남은 검찰총장 시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2017년부터 19년까지니까 아마도 그 전 강의는 안 들은 거 아닐까. 안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송 보고 계시면은 천공 스승이 당신이 좋아하는 천공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저희가 알려주려고 이 방송을 기획을 했습니다. 예, 한번 같이 들어보시는데 이때는 천공은 아니고 진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머리도 조금 까매요. 지금보다는. 우리가 지금 핵을 섬에 있어가지고 핵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쓰려고 개발을 했는데 우리한테 지금 피해가 오고 있는 거죠. 피해가 오는데 우리가 핵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회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 핵에서 나오는 그게 뭐죠? 이게 방사능이 나오죠. 여기 앉아 있어도 방사능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사능이 무슨 방사능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스톤이라는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톤 가스. 이 방사능이에요. 집에서도 나오고 있고 땅에서도 나오고 있고 어디서든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사능이 그것도 대한민국이 딴 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는 뭐 100살도 살고 200살도 살고 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고 왜 이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 방사능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험하게끔 살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폐암 환자들 있죠. 여기 앞으로 잘 알아보십시오. 담배도 안 폈고 그 공해도 없는 데서 살고 막 이러는데 폐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인류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지금 무언가를 밝히지를 못하고 공개할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묻혀 있는 것이지. 그렇게 갖고 이렇게 막 그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뜬금없이 스톤 가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게 뭡니까? 그 스톤가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왜 라돈 침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돌에서 이제 나오는 방사선 이렇게 해가지고 라돈을 한때 라돈 침대 사건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었죠. 그 때문에 뭐 누워서 자니까 그걸 호흡으로 들어와서 폐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등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이런 자연 방사선이죠. 사실 자연에 일단 물질에서 나오는 라돈 방사선인데 그런 것들이 과다하면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국제 방사선 방호 학회에서도 천연 물질이라도 이렇게 방사선이 나오는 거는 생활 제품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반영이 안 돼서 생활 방사선법에 그런 물질들을 제외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수입이 됐어요. 수입이 돼서 뭐 침대나 이런 데다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라돈 침대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이 인체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워 듣긴 했는데 이 라돈 자체는 잘 기억을 못 했나 봐요. 라돈이 이제 생각이 안 났을 수 생각이 있죠. 안 나니까 스톤은 또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스톤 가스라고 저 말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화강암 지대잖아요. 화강암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그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듣고 그리고 라돈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냥 화강암 스톤 라돈 가스 해서 스톤 가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게 뇌피셜이에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국이 이제 하는 말이. 완전히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감으로 이제 어떤 촉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근데 저 말을 또 진지하게 또 다들 듣고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듣는지 모르겠지만. 폐암이 일어난 것이 원인 없이 폐암이 일어난다. 이것이 방사능 폐암입니다. 이것이 스톤이라는 가스. 이것이 방사능을 지금 이제 물질을 뿜어내는 게 이 세상에 어디든지 물질을 안 뿜어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치고도 대한민국은 더 뿜어내는데 특수 발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즐겁게 살면 즐겁게 이렇게 살면 이것이 중화가 되고 소화가 되고 이것이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몸이에요. 근데 이걸 잘 걸린 사람을 잘 분석해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걸려갖고 어려움을 타느냐. 내 고집 세고 깡 막히 있고 타협 안 하고 다 요렇게 갖고 요런 사람들 지금 그렇게 갖고 지금 폐암에 걸린 사람들 성격을 잘 한번 들여다보고 생활 환경을 정리를 잘 해보면요 100%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재밌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나라보다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지대에 있긴 한데
어떤 사람은 폐암에 걸리고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폐암에 걸리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봐라. 평소에 이제 좋은 기운으로 살면은 그 방사능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아니다, 이게 부정적인 태도로 살고 뭐 기운이 안 좋은 사람은 폐암에 걸린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래 보면 얘기하시는 거를 이래 보면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분이 일반 신도들한테 어필이 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암이 스트레스성이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네. 근데 자기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빗대가지고 이제 라돈에 의해서 방사능을 맞더라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일단 일리는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좀 헛웃음이 많이 나오네요. 그거를 이렇게 갖다 대는 논리가 좀 어떻게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기분 좋게 살면은 방사능 맞아도 방사선에 노출이 돼도 암에 안 걸리고 좋은 기운으로 살면 그러니까 좋은 기운으로 살면은 방사선에 노출이 돼도 암에 안 걸리고 아니면은 노출이 된다. 그 천공의 저 논리대로 얘기하면 예? 대한민국 국민한테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를 주는 나라의 지도자는 암을 걸리게 하는 유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발암물질이네요. 발암물질이 되는. 발암성열. 들어보시죠. 이제 듣기 좀 괴롭긴 한데 좀 재밌기도 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또. 근데 그 옆에 사람은 안 걸리거든요. 똑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그 옆에 사람은 안 걸려. 근데 그 사람은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데 노출이 되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방에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안 걸리네? 왜? 아이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막 쳤고 이런 삶을 안 살거든. 애들이 노출되면 더 위험하다라고 해가 있는 그러는 게 방사능입니다. 근데 똑같은 PP, 똑같은 이 치수로 거기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애들이 이 공간에 더 많이 있는데 어른은 걸리는데 애는 안 걸립니다. 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피폭을 당할 때가 돼서니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병을 걸릴 수 있게끔 된 상태니까 지금 걸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회 공간은 다 같이 사는 공간입니다. 어떤 분류가 이런 것들을 맞았을 때 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사회에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썩었느냐, 얼마나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서 이 사회를 지금 이렇게 지금 환경을 만들어 놨느냐를 우리한테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핵발전소를 이렇게 지으니까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너희들 정신 상태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발전소가 잘못 운영되고 지혜가 나오지 않고 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못 만들어서 그렇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암이 안 걸리고, 왜냐하면 애들은 고집도 세지 않고 이렇게 이제 나쁘지 않다는 거죠. 좋은 기운을 갖고 있고 어른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암이 걸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별로 잘 안 받지 않습니까? 애들은 이제 쾌활하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웃음과 즐거운 그 존재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천공의 논리대로 보면 암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사선을 맞으면 어린아이가 더 빨리 암에 걸립니다. 예. 실제로 그 월성원전이 있는 나을이라는 마을에요. 주민수가 한 150분, 200분 정도 되시려나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 중학생 2명이 백혈병에 걸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게 이 방사선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중성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몸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그것도 이제 감마선이니까 방사선의 일종이죠. 지나가면은 몸을 뚫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를 뚫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뼈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라는 방사선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전리 방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을 투과하면 이게 이온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빠른 특히 이제 세포 분열이 빠른 성장기의 아이들한테는 이 DNA에 영향을 줘가지고 방사선이 그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암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래서 방사선 생식기나 이런 눈 이런데 어떻게 보면 빨리 세포 분열이 되는 그런 지역들 그런 데는 좀 위험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사람 피부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뼈는 못 뚫는 거예요. 뼈는 못 뚫으니까 뼈만 이 잔상이 남아서 엑스레이 사진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뚫고 지나간다는 게 내 피부에 있는 세포 조직을 다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방사선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DNA를 우리가 이제 세포가 재생이 될 때 DNA라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계속 재생이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DNA 자체를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암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세포 분열이 빠르잖아요. 계속 성장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 암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게 노인들은 암이 진행 속도가 느려요. 세포 분열이 느리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급속히 이 진행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설계도 자체를 부셔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뭐 이 양반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원전의 방사선 구역에 출입을 하잖아요. 네. 작업자들이 종사자니까 이제 평상시에 출입을 하는데 임산부는 출입을 제한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임산부 같은 경우는 뱃속에 아이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빨리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죠. 세포 분열이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치과 가서 방사능 찍은 거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위험 요소보다 우리가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또 이게 그 일본 사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본 같이 이렇게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게 일어나면 땅에 그게 다 침착이 되잖아요. 방사능 물질들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땅하고 가까운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땅하고 가까워서 좀 더 피폭이 많이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뭐 이천공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뭘 주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논리를 보면 천공의 얘기가 좀 사실적인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만일에 우리가 영이 맑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주 깨끗하다면 사고 안 날 자리에 정확하게 그 자리까지도 전부 다 옮겨가면서 잡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핵발전소를 하고 거기에서 운용을 바르게 하면은 천지지변 또 피해갈 수 있게끔 지어갖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만들면 여기는 사고 날 자리에다가 사고 나게끔 만들어가 사고 나게 운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환경은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을 멀리 보지 말고 어떤 것도 내하고 관계없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이걸 풀어야 그거는 스스로 전부 다 정리가 돼 간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를 쓸 거를 우리한테 미래의 에너지 하면은 왜 조금 더 지금보단 또 이게 뭐 탄소로 쓰는 이런 연료보단 또 더 아주 지적인 연료를 쓸 거 아니에요. 요거를 쓸 수 있는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너희들 자신이 깨끗해지고 여기 한 단 올라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스스로 지혜가 나와가지고 대자연의 환경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미래의 에너지를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쓸 수 있는 것이 지혜로 답이 보이고 그걸 만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가만히 이 상태로 요 밑에의 상태로 있고 미래를 개발하려고 자꾸 드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미래 더 지적인 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적으로 바뀌어야 미래에 지적으로 쓸 에너지가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한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이 밑에 있으면서 아주 지적인 이걸 개발하려고 드는데 너는 요거는 지혜가 나와야 일어나는 거지 스스로 이렇게 찾아지는 거지 이거는 네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탁한 곳에다 지으면은 탁한 곳에 탁한 사람들이 원전을 지으면은 이게 사고도 나고 깨끗한 곳에 지으면은 그거는 네. 진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탁한 곳이 경주 고리 지역이거든요. 네, 지진이 네. 많이 그렇죠. 나니까. 그리고 그 지진 때 단층이 지나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경주 지진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죠. 네. 그다음에 탁한 사람이 짓는다. 나쁜 놈들이. 거기는 이제 우리가 딱 듣기에는 원전 원전 비리를 생각하게 만들죠. 마피아들. 예. 그 뭐 다 알고 계시네요. 좋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긴 한데 저는 무슨 그 원전 짓는데 풍수지리를 얘기하나 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사실 잘 안 가요. 그냥 뭔가 우리가 미래에 좋은 에너지를 쓰려면 앞선 에너지를 쓰려면은 예 우리가 먼저 그걸 쓸 준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 같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이거, 저거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편집을 많이 하거든요. 전공이. 카메라 2대를 놓고 편집을 하는데 이때는 편집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실제로 들어보면은 굉장히 횡설수설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로 이 천공이라는 사람의 강연이 올라올 때 보면은 이 카메라 2대를 놓고 앵글을 조금 좀 바꿔가면서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말투를 다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런 기술이 없었는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계속 합니다. 뭐 쭉. 여기 다른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홍익 이념을 아리키고 내 삶을 바르게 지금 질량으로 삶을 바르게 가는 것을 지금 아리키느냐 하면 내가 변함으로써 보이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모든 아주 좋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아리키고 이끌지 않고 그걸 주면 여러분들은 이걸 받은 것 같아도 이것에 또 다칩니다. 왜 정성껏 제가 지금 아리키고 있는지 이 원리를 조금 알아야 돼. 주려고 아리키는 거지 안 주려고 아리키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경제를 많이 운용을 하려면 내 자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그래 그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그걸 전부 다 이루어지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게 어디 가서 자꾸 빌고 막 빌기만 하고 기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막 이런 데다가 큰 질량의 뭔가를 주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공부를 조금 하면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비굴한 자한테 아주 내 실력이 없으니까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큰 질량의 에너지를 주면 지금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 같아요? 인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인제는 큰 이런 우리가 사회에 뭔가를 질 좋은 걸 쓰려면 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자동으로 그거는 해주게 돼가 있습니다. 인자는 이 사회의 힘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금 지구의 에너지가 아주 질량이 좋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화석연료를 쓰고 이런 에너지로 갖고 지금 애쓰고 있지만 이 지금 지구 안에는 자연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예? 원시 반본할 때까지 우리가 쓸 거는 하나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끔 자연에서 운용을 해주면서 우리한테 보내고 있어요.
내가 이 뚜껑을 열어가 못 쓰는 거예요. 왜? 네 질이 낮으면 질 좋은 거는 뚜껑을 열어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준 것도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는 것이지 자연은 우리한테 안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혜를 열어서 자연을 잘 쓸 줄 알고 지혜를 열어가 작은 데서부터는 이 사회의 힘을 우리가 바르게 쓸 줄 알고 이 사회가 우리 것임을 알아야 되지. 이 사회는 정부 거고 나는 관계없고 이래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응? 오늘 이래 좋은 환경에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돈 얼마 들었어요? 경비 들어봐도 1, 20만 원 더 안 들어갔어요. 응?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해놔놓고 개인당으로 1, 20만 원 안 들어가고 이런 우리는 축복을 얻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이런 것들이 일로 가고 저 정부에도 가고 기업인한테도 가고 뭐 전부 다 이게 보내져 갖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런 걸 져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에? 우리가 버는 거를 우리 보기에 또 다 엿버리고 사회로 안 내주고 이러고 있었으면 이런 것들이 이런 건물이 가당하냐 이런 시설이 가당하냐 우리는 이런 환경을 택도 없이 쓸 수가 없습니다. 사회 돌아가는 원리를 바르게 알고 우리는 꼬이 갖고 있는 내 마음부터 풀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모지렘부터 열어가지고 사회를 널리 쳐다보고 그리고 세상에 모든 이렇게 이게 피폭으로 우리가 많이 고생을 한다 그러죠. 자동차로 맨날 찡기 죽는 사람은 1년에 몇 명이 찡기 죽고 몇 명이 아파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병문안 가는 사람은 몇 명 걷고 아주 뭐 그거는 왜 숫자로 시알려가지고 피폭에 못 갖다 대노?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탁하게 만들면 탁한 환경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요런 것들은 지식인들이 나서갖고 참 이게 막 이렇게 해갖고 뭔가 문제를 삼아갖고 우리 귀에 많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감겨가지고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두니까 피해 입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잘은 안 되는데 자연 에너지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말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에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아직 사용도 제대로 못 하는데 자연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잘 활용도 못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친환경 자연 에너지를 일단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는 들려요. 뭐 우리한테 에너지가 이미 자연에서 주어져 있는데 요 뒤에 보시면은 원자력 같은 거는 정말 돈 없는 나라에서 싸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말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원전 같은 거는 우리가 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귀 담아 들었으면 좋겠고, 물론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질량이란 말 많이 쓰죠. 질량이란 말, 그리고 지식인이란 말을 하는데, 질량이란 말은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는데, 저도 이 질량이란 단어를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한 6시간 동안 현장 가서 강연을 다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근데 뭔가,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해? 질량이란 말을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무게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거에 저도 해석을 못 하겠네. 이게 뭐 본인 생각에 네. 굉장히 이제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자주 자연의 에너지, 네.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량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하나의 에너지를 구성하는 입자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참 난해해가지고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양자역 지식인이란 말 있죠. 지식인이란 말이 정말 똑똑한 사람, 뭐 우리가
우리가 흔히 쓰는 지식인 그 단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식인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배운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식인들이 나서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자기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이 전달된 사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약간 이 사람의 워딩을 조금 분석을 해서 들으실 필요는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도 피해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가지를 내 정보를 얻은 것만 가지고 너무 그런데 잣대대지 말라는 거죠. 내 분야에 있는 사람은 내 분야에서 그 일을 열심히 잘하면 되고, 이제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수년 안에 몇 년 안 걸립니다. 수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바뀐 이 우리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시대가 지금부터 열어집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뭐 했노?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닌 미래의 시대를 여는 세상이 지금 벌어질 텐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잣대를 갖다 대지 말으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라는 에너지만 우리가 바르게 창출을 해갖고 우리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원자력 안 씁니다. 질 좋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여기서부터 만들지, 원자력 돈이 작게 들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위험한 걸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좋은 에너지를 쓴다고, 고급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원자력은 안 해도 안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예, 정확하게. 지금 다시 좀 보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에너지인 자연 에너지를 쓰는 것이 미래 에너지 또는 미래 세대에 중요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중요한 가르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못 살 때는 싸게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 원전에서 탈피하고 있고 탈원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돈이 없거나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머지 뭐 자연환경에 대한 환경 파괴라던가 인간에 대한 삶의 질 파괴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중국 같은 곳에서나 원전을 계속 짓고 있지, 다른 곳은 원전을 거의 신규 원전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라는 말을 그 자연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연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고, 미래 에너지로서 이제 우리가 고급 에너지를 쓰게 되면 원자력은 더 이상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현 세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죠. 네. 전 세계적인 시대적인 흐름을 2013년에 이미 강의를 했다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아쉽게도 현 정부에는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얘기겠죠. 원자력 더 이상 안 씁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나마 성공이 했던 말 중에 유일하게 좀 뭐 우리가 새겨들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고,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공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안 합니까? 원자력이 뭐길래, 네. 원전이 뭐길래 천공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 참 원전 앞에서는 천공 얘기도 안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금 천공 뒤에 그림이 있죠. 원전 좋아하다 다 죽어. 천공은 원전 짓지 말라는데 윤석열은 왜 탈원전을 폐지한다는, 그냥 원전을 계속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신한울 원전 1호기 새로 준공식을 했던, 엊그저께 했던 그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준공식을 못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연장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